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얼간, 얼간이, 얼치기, 얼뜨기, 얼추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의의 얼, 나라의 얼 등에 보이는 얼이 정신 또는 혼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서는 얼이 정신 또는 혼으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정신이나 혼의 뜻으로 쓰인 말은 넋이 있을 뿐입니다. 얼이 혼이나 정신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인보 선생이 쓰신 조선민족 5천년의 얼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처음 보입니다. 구한말 보실까요? 구한말은 조선왕조 말기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일컫던 시절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대한제국 기간입니다. 얼이 옛말에서는 명사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얼은 옛말에서 어리다, 즉 어리석다, 홀리다의 뜻을 지니는 어간인 것입니다. 옛말에서 얼 빠지다는 갈피를 못 잡다는 뜻이지 즉 정신이나 혼이 빠졌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얼간, 얼치기와 같이 얼은 어리석다는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얼간 보실까요? 얼간. 얼간은 소금에 조금 절인다는 뜻입니다. 또 얼간이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얼간이는 댐댐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덜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치기 보시겠습니다. 얼치기. 얼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라는 뜻도 있고 또 탐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이 조금씩 섞인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 알고 쓴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공인을 받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정신, 혼의 뜻을 지니는 말로서 공인을 받은 말이라 할 수 있고 아무 저항감 없이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 넋 따위의 뜻으로 얼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 잡지가 이 말을 즐겨 씀으로 해서 이 말은 더욱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3.1절이나 8.15를 전후해서 신문은 이 얼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결의의 얼 같은 말은 그야말로 결의의 얼을 되새기고 전진해 나갈 힘의 근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넋이란 뜻으로보다 그것은 올바른 주춧돌로서의 정신상태 쪽으로 치중하여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얼이라는 말을 그러한 뜻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특히 양주동 박사 같은 분은 그러한데 얼이라는 말의 시작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쓰이는 것 같은 얼은 그야말로 180도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얼 빠진 녀석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른 생각하면 넋 빠진 자식 또는 정신 나간 자식으로 되어서 정신이나 넋을 이야기하는 얼같이 생각된다고 해도 얼이라는 말의 본뜻은 흠이 있고 또 덜 되고 미련하고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고와 같이 되어서 하나같이 지금 쓰고 있는 얼과는 거리가 180도 저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얼간이는 댐댐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덜된 사람이고, 얼간 망둥이는 주책 없고 아무 말이나 껑충거리기만 하는 사람의 별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떨떨하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상태이며, 또 얼뜨기는 겁이 많고 어리석으며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얼버무림은 제대로 버무리지 못함이고, 또 얼뚱하기는 둥둥 얼러주고 싶은 재롱스러운 악이라는 뜻입니다. 또 얼빠지다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이 나가다는 뜻보다는 멍멍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어서, 얼이란 말은 그 시작을 모르고 덮벅 쓰기로 드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덮벅 보실까요? 덮벅은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죠. 덮벅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하게 자꾸 마구 행동하는 모양입니다. 또 얼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뜨다. 다부지지 못하고 어수룩하고 얼빠진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얼이라는 말이 그런 어원론에 의해서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또 반드시 그쪽에서만 어원을 캐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쓰러지다 보실까요? 쓰러지다는 또 무슨 뜻일까요? 쓰러지다는 나타난 형태가 차츰 희미해지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본대의 시작에서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인데, 그 한자에서 온 말이 순수한 우리말 같이 쓰이면서 얌치라는 말 역시 염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얌치를 보실까요? 얌치가 염치하고 비슷한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얌치는 마음이 깨끗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염치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얌치가 얌친머리 없는 녀석 같은 말 때문이었을까요? 그 정반대의 뜻으로 일반에서 쓰고 있음을 보며 여간 좋은 것은 아니다로서 여간을 써야 옳은 것인데도 일부 지방에서는 그냥 여간 좋다고 하면서 아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을이라는 말이 정신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합리화될 논구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어에서 알 같은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은 모든 일과 사물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명에 쓰이고 있는 알이, 또 알아, 어리, 또 어란, 오란, 오라 같은 것이 어떤 한자로 쓰이고 있든 간에 그 알은 알을 음수한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 알은 알과 같은 말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얼의 시작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말한 알은 한자로 쓰면은 란자입니다. 알란이지요. 알란.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 같은 그런 알란입니다.
알은 가시적 형태를 지닌 말이고 을은 형태를 지니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알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을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인체에 있어서는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가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리다 같은 중세어는 혼인시킴을 뜻하는 말이지만 을을 정신으로 생각할 때 우리네 조상들의 결혼과는 오히려 육체의 결합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훌륭한 사상적 편린까지 내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정신과 정신을 합치면서 혼인한다는 개념을 형성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을이다 보실까요? 을이다는 말이 나오죠. 을이다. 이 을이다는 옛날 우리 순수한 말인데 혼인시키다, 시집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편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편린. 편린은 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극히 적은 한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을은 정신이라는 뜻을 가진 훌륭한 우리 고유어입니다. 을이 떳떳하게 그루터기까지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또 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추는 어떤 기준에 거의 가깝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얼추. 얼추는 어떤 기준에 거의 가깝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도착할 시간이 얼추 다 되었다 또는 목적지에 얼추 다 왔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